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 보니까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나만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나만 복장이야. 아차, 내가 실수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있는 사실을 브리핑해달라.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실수로만 돌리기는 좀 뭐하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리가 판을 뒤엎고 진실을 파헤칩니다. 바로 낯선 이름입니다. 박순국 북한 공군 조종사 귀순 조작 사건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약 54년 전 북한 원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박순국 소자였습니다. 그날은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미그 15기. 훈련은 특별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술을 반대로 돌려 무리를 이탈하는 전투기 한 대. 쟤왜 저래? 떨어진다. 바로 박순국 소자가 조종하던 미그 15기. 소좌야, 야. 이탈한 박순국 소자의 전투기는 곧장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동료들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추격한, 어떻게. 아이고, 야. 1급 조종사였대. 이야, 소자잖아. 하지만 노련한 조종 기술로 추격을 따돌리고 휴전선을 넘는 데 성공한 박순국 소자. 북한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공군. 박순국 소자의 미그 15기를 양옆으로 포위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단 듯 비순 의사를 표현하는 미그 15기. 자, 바퀴를 내려요. 아, 이게 기순유사야? 바퀴 내리면? 날개를 좌우로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렇게 기순. 흔들면?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비행거리 때문에 연료가 고갈된 상황.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렇게 비상 착륙은 시도, 모래사장에 부시착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우와. 모래사장. 우와. 오 마이 갓. 터지는 거 아니야? 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한미 양해각서 아이다치 60에 의뢰해서 대북 정보 활동은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귀순병이건 간첩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은 대방동 502 수용소에 48시간 이내에 후송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박순국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안 와. 어머. 수용소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의심해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 8군 사령부하고 502 군사정 보내서 한국 측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순국 우리 수용소에 안 보내? 그래 한국 측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니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도 괜히 밥만 먹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정보망이 있고 소스가 있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박순국이 온 것이 귀순이 아니고 불시착이라는 게 힌트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국 좀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한미 양해 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 대공 관련 모든 사건은 미국이 직접 조사한다. 그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의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직접 조사한다. 이게 한미 양해 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서 내용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박순국이건 누군가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안 넘겨줘요. 48시간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이 캠프 그레이에 박순국을 안 넘겨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이만갑이 당시 고성군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이만감 뭐야? 요 지금 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다하고 모래사장하고 그 가운데 지금 불시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군청 문화공무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상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비행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쪽 송중리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카메라를 메고서는 여기 와서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으신 분이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아군 비행기인지 뭐 적군 비행기인지 처음 봤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야. 딱 보니까. 가니까 그 군인들이 벌써 비행기를 감싸고 전부 무전기를 메고서 있었습니다. 총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있네 완전히 군인이 앞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딱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 몇몇에서. 소문은 그 공군 여기 얘기하면 소령인가 그런 이제 계급이 그렇게 되는데 그 양반이 한 그 산 쪽으로 한 100m 가서 신분증 이런 걸 다 불태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분을 감춘다?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그러니까 느꼈어요. 미안이지. 철저히 내가 미국 원시지. 정부의 하나는- 신문관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감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부터 차가 늘어난 거예요. 이 볼펜도 미제는 아니고 한국제 볼펜을 사요. 그리고 공군본부에 가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조서용지도 빌려오고 한국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그 박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공군본부에서 나오는 작전국장 이동진 대령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오늘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박순국의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남한이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귀순하게 된 얘기를 쫙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야 그게 보이시는 거야? 뭐야? 야. 간파했네. 뭘 간파하셨어. 듣고서 내가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한 1분이나 2분 참고 있다가서 내 얘기를 시작해요. 박 선생, 오늘 얘기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기자가 하건 뭐 어느 학자가 오건 누가 오건 꼭 반드시는 기순자라고 꼭 해야지 말이 헛가지면 큰일 나. 나라에 큰 엄청난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군사 비밀로 당신과 나만 알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얘기야. 군사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있던 사실대로 얘기해 주죠. 그래 우리 공군이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우리도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야 우리 공부 작전국에서 우리 실수를 수정합니다. 야 미쳤어. 그러니까 박순국을 또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애국 활동입니다. 박순국이 거기에 응해요. 내 말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공군본부 작전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박순국의 진술한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박순국은 원산기지 소속이야. 자기가 타고 있는 미그 15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의주 밑에 양시라는 곳이 있어. 양시에 비행기 수리창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창에서 수리를 끝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1급 조종사야. 국기훈장 1급 훈장을 탄 사람이고 원산까지 가는데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산소 마스크를 왜 하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규칙은 비행사는 누구를 만나려고 공중에 뜨면 산소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기 비행사는. 박정희 자기 자신을 믿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웬걸 공중에 뜨는데 산소 결핍 쪽으로 방향감을 상실해. 산소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겠고 원산이 아니야. 평강을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와, 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말이 돼? 포항이요? 알고 내가 시행차가 오구나. 비행차보다. 그래가지고서 정세로 북한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비행기. 착륙을 했는데 어디 착륙할 데가 없잖아. 보니까 원산 북방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명사심리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명사심리로 착각을 한 거야. 거기서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맞아. 아이고야. 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남한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남한 복장이야. 아차 내가 실수구나. 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공망이 뚫렸거든. 전투기 한 대가 왔거든. 와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포항이 알지?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뭡니까? KTX 타고 가야 돼. 저 남쪽 끝까지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그럼 라고 너가 제주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야. 얘가 그냥 거기 착륙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신고도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네. 암호하러 간 부녀가 신고를 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진 이게 찍고 땅으로 사진 말하면 노크 기순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100m 올라가가지고 신분증 다 뜯고 다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막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경제 발전. 또 하나가 안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저 독재를 그나마 참아주고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안보거든. 안보에서 구멍이 뚫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는 아마 우리 군의 입장, 뚫린 거를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게 또 중정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방공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먼저 이제 언론에다가 그냥 귀순했다, 의거 귀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뭐 일주일만 작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랍쇼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그 박순국이 이분이 엘리트 조종사로서 자기 현실 부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트 조종사인데 항로를 이탈해서 그것도 내가 잘못 내려가지고 불시착을 한 게 또 남한 땅이야? 난 그건 못 받아들여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충성심도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니까 이게 시간이 3개월까지 3개월이면 이건 뭐 이 박순국도 정말 엄청나게 버틴 거라고 볼 수 있고 철벽을 나름대로 우리 중정이 쳐서 미군 측에 넘겼을 텐데 마이클 리가 그걸 단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만갑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리는 이미 5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클 리 선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국에게 보고를 해야죠. 진실을 알려야 될 뭐 직업적인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국과 신문할 때에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죠. 중앙정보부에서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완전히 다 완전히 했어. 됐어. 이건 뭐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됐어. 했는데 마이클 리 선생이 쓱 들어갔다 오더니 녹음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신문하던 와중에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일단 신문 절차를 중단시키고 박순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공 합심 반장이 딱 들어와서 녹음 테이프랑 필기한 노트 주시죠.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마이클 리 선생에게. 자, 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박순국이 그냥 신문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봐요. 등 뒤에서 비밀 장치로 모니터링 하는데 하루 신문 하도록 돼 있어요. 딱 하루. 1시간이 지나니까 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신문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서는 박순국을 끌고 나가. 나 단둘이 있을 때 이 선생 오늘 한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나갔어. 근데 이것은 국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신이 부대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브리핑한다면 당신은 보안 조치할 거야. 당신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지만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수트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 게 내 귀에. 시민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내가 노트한 거 노트 내용 다 뺐고 녹음 테이프에서 테이프를 뺏어가지고 압수해요. 뺏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부대 돌아가요. 부대 가니까 G2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502 부대장하고 우리 부대장이 전부 나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있는 사실을 브리핑해달라.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박순국의 진짜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G2, 8군 G2와 이후락하고談판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양국 간에 옥신각신 따질 일이 아니다. 그치.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민감한 사건인데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실수로만 돌리기는 좀 뭐하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비밀로 영원히 묻고 일반 국민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도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순국이가 귀순병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포를 하겠다. 합의를 본 거야.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아까 이우락 부장하고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이 만나서 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니들이 다 대공 수사권 갖고 있잖아. 주한미군 뭐 했어? 몰랐잖아. 똑같아. 이거 공개되면 우리만 망신살 뻗는 게 아니라 지들도 망신살이야.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순했잖아. 귀순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박순국을 어떻게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게 문제지. 그거 뭐 귀순을 했는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설득을 우리 정부가 한 거고 미군도 거기에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국위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박순국은 어떻게 됐는지 그럼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지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잘 사는지. 박순국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1971년 6월 10일 그러니까 귀순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임관식이 이제 방송으로 보도까지 되기까지 했어요. 어머 그래요?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